오늘 약속했던 대로 어제 딱 이벤트로 해서 그래서 세 분만 고민 상담 해드리고요.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에서 샀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자, 핑거프린트님 사연인데요. 자, 오늘은 이벤트식으로 여러분들 너무 열정과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이벤트식으로 딱 두 분만 사연을 읽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거프린트님 사연인데요. 준생님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1년 9월에 취득, 24년 2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분양권 취득 후 창원 진해 비규제 지역에 개불 아파트 한 채를 투자했습니다. 22년 2월 취득, 24년 2월 매도 예정. 그리고 최근에 공시가 1억 미만 목포 들어가려다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 가계약금 입금 전 철회했습니다. 이건 잘한 거죠. 자, 진해와 목포 투자를 생각한 건 조정지역 분양권 입주를 위해서입니다. 입주 시 최소 현금이 3억 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벅찬데 이 분양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해 투자 잘한 것일까요? 또 목포 공시가 1억 미만 진입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한 채, 두 채 늘려가면요. 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조정지역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21년 9월이고 24년 2월에 입주 예정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 21년 09에 지금 분양권을 하나 보유하고 있고요. 21년 09. 자, 그 다음에 22년 02에 갭 투자 아파트 한 채 보유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요, 주택수에 포함돼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수 포함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조정지역인데요. 조정지역인데요. 비규제 지역에 한 채를 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분양권을 취득한 지 원래는 1년 뒤에 아파트를 취득해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년 차이가 나지 않죠. 그러면은 본인께서는 이 분양권에 실전입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순서가 맞지 않죠? 순서가 맞지 않죠. 네. 기존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가 분양권을 매수를 한다 라고 하면요, 분양권을 매수한 지 3년 또는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순서가 잘못됐죠. 분양권을 먼저 샀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이분께서는요, 분양권이 입주가 되기 전에 진해에 있는 비규제 지역, 창원 진해니까요, 마산이든 진해든 둘 중에 하나겠죠. 갭 투자를 하셨고요. 이거를 분양권 입주 전에 매도를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조정지역 입주를 한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2년 실거주라면요, 거기서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비규제 지역 갭 투자한 거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께서는 창원 진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4년 2월에 매도를 하고 싶은데 했을 때 잘 될까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보유를 해도 되죠. 어차피 세금 내야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저는 진해나 창원, 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분위기는 살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비규제 지역에다가 워낙 매수 심리가요, 21년 중반부터 확 타올랐거든요. 괜찮아요. 분위기 괜찮으니까요. 근데 다만 목포의 공시가 1억 미만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용님께서 계약 시점인가요? 등기 시점으로 선호를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2020년 8월 이후에 제가 잠깐 찾아드릴게요. 자,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점 치면은 여기 나와요. 분양권 주택수 등에 포함되는 시점 보시면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청약 당첨되거나 명의 계약을 통해서
분양권이 내 거다 라고 하면 이때부터 분양권은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 안 됐을 때는요 등기 시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분양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은 그 분양권은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핑거프린트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분양권을 산 지 한 6개월 지나서 아파트를 대투자했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해당이 될 수 있죠. 아파트 22년 2월에 샀고요. 요거 산지 여기 24년 2월에 분양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은 24년 2월부터 3년 안에 22년 2월에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를 한다? 그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엄청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 정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용님. 네. 그래서 제 생각은요. 목포 이런 데는 들어가지 말고 일단 기다렸다가 대구 쪽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진해투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하나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다음 분 보리보리님. 네,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딱 두 분만 제가 해드린 거죠. 자, 준생님, LH 세종 안난테 5구 비인기 타입 특공 예비 합번 대기인데요. 거주 지역은 전남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에 있고요. 두 차례 비싼 시기에 등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세종이 눈에 띄는 하락장이라 가져가기 빠듯한 상황인데 완공 시점에 전세 잘 나갈지 걱정입니다. 거주지 큰 평수 분양을 받아 일시적 2주택 점프를 해야 되나 그냥 세종을 가져가면서 분양 전환받고 버텨야 되나 둘 다 규제라서 양도세도 양도세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언 좀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뭐 지금 한 채가 어디에 전남에 갖고 계신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남에 분양전환 임대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LH 세종 안단테 5구 타입 이게 전매 가능한가요? 자, LH 안단테 네, 세종 공공분양 안단테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전매 제한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안단테가 전매 제한이 5년이네요. 전매 제한 5년. 네, 위치를 한번 볼까요? 안단테 세종. 죄송합니다. LH 안단테. LH 안단테가 주소가 안 나오네요. 자, 이거죠. 맞네요. 행복중심 복합도시 6-M 블럭. 자, 지도가 나오진 않네요. 주소가 지번이 좀 나왔으면 안 돼. 왜 이렇게 나오죠? 행복중심 복합도시. 여기 있다. 네.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종에 대해서 질문이 왔으니까요. 이건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뭐 22년 2월 7일부터 해서 2월 9일까지 현장 계약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안단테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업 개요를 볼까요? 산울동 이런. 네. 산울동이래요. 글쎄요. 산울동 이런. 지번이 안 나오나? 산울동. 세종시 산울동. 여기네요. 이렇게 6-3 아까 6-3이 랬네요. 안단테가 6-3 맞네요. 네. 자, 이쪽인데요. 제가 세종에서 대장이 어디랬습니까? 보시면은 여기가 안단테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세롬동, 네, 다정동 여기가 대장이고요. 여기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싸진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6-3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금액대가 어떨까요? 네. 60제곱미터 이하 1045, 60에서 8호가 1200이에요. 비싸지가 않죠. 네. 근데 5년입니다. 전매 제한이. 5년 동안. 전매 제한이에요. 아마 등기를 쳐야 되는, 등기를 한다. 저기, 실전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봅시다. 자, 그래서, 큰 평수 분양받아 일시적 2주택. 큰 평수가 그때라고요. 5구 타입.
자, 그러면 싸죠. 근데 5년 동안 가져가야 되잖아요. 5년 동안. 자, 제가 딱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세종. 지금 세종이 하락하고 있어서 좀 두려우실 거예요. 늘 이 하락장은요, 무섭습니다. 예. 자, 세종의, 세종시 치면요. 인근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볼까요? 네. 여기잖아요. 안단테가 이쪽인가? 네, 여기네, 여기. 여기가 안단테고요. 자, 가격대를 보면요. 23평이 5억 9,500이에요. 싸죠? 쌉니까? 자, 이것도 33평이 있고요. 33평이 6억 7천입니다. 평당가 볼까요? 2천대예요. 2천대. 자, 그런데 이 안단테가요. 얼마입니까? 1045, 1200. 어마어마하게 싸죠? 그러니까 견디고 5년 동안 견디면요. 최소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가셔야죠. 갖고 가셔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에 지금 전남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한 채를 더 사야 될지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한 채를 더 사면요. 지금 일단은 이거를 잡으시면은 이 분양권도 주택 수요에 포함이 될 겁니다. 네, 포함될 거고. 그래서 한 채를 더 샀을 경우에는 뭐 이게 박탈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 같으면 투자를 할 수가 있다면요. 본인 말고요. 부모님을 투자하게 만들어 주시던가 아니면 배우자를 투자로 만드는 거 아니죠. 배우자는 어차피 같은 세대니까요. 동일 세대니까. 그래서 뭐 주변에 부모님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본인만 부자 데려가지 마시고 주변에 좀 많이 전파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물론 이 5년 동안 버티면요. 돈 법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 세종은 올해가 제일 쌉니다. 세종 박앤셀은요. 올해가 마지막에 생각을 해요. 어차피 입주 물량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종을 매수하실 거면요. 올해 빨리빨리 하시고 다만 전세가랑 매매가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투자자 진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 박스권에 갇힌 폭이 조금 시점이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차피 근데 5년 동안 전매 제한이니까요. 뭐 3년 동안 공사하고 2년 보유를 하면요. 그거 뭐 비과세 받고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종이 조정지역도 포함되나요? 세종이 실거주까지 해야 되죠? 네. 자, 서울시 전지역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의 하남. 지금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네요.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지만 될 것 같고요. 근데 중도금 대출을 지금 이게 제 공공임대 전환이니까 나중에 받는구나. 그건 상관이 없겠네요. 네, 상관없겠네요. 자, 제가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공공임대 전환이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그거는 제가 잘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전매 제한 5년 그렇고요. 자.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렸죠? 그리고 안단테 이야기도 했고요. 분양권 주택수 포함되는 아까 뭐 다른 분들 핑거프린트님의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자, 오늘 보시면 러시아군 위장철수였나 해가지고 주가가 순식간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군하고 우크라이나 반군하고 한번 붙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먼저 선제 공격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우크라이나 선제 공격했을 리가 만무하다. 러시아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잖아요. 뭐 그게 상황이 뭐든 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지만요. 주식 제가 갖고 있었던 거 싹 다 팔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싹 다 파니까요. 수익률이 2%인가 3%에서 싹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씩 또 모아갈 겁니다. 일단은 대변수는요 좀 피하고 가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차피 다 이익이었기 때문에 팔고 인버스를 좀 매수를 해봤어요. 인버스 좀 매수를 해봤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자작극이든 우크라이나가 선빵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지금 대외 변수가 너무 심각하다. 국내에서 또 외국인 자금들 또 금방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 자, 오늘 주제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노후 아파트들 들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도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올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서울 선거는 또, 서울시장 선거를 또 한다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아마 또 한 번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권 교체라는 정권 심판론 때문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이 화끈하게 바뀌었어요. 좌에서 우로요. 예. 그걸 보면요. 그동안 서울에 쌓였던 그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거스르고 서울의 재건축을 묶어두겠다? 그건 통하지가 않아요. 자, 누구든 간에 재건축을 풀어줄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이 재건축의 속도전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어쨌든 이주 수요가 더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수요는요 일산 그리고 안양 평촌 등의 그 재건축이 있죠.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30년이 넘고요. 그리고 용적률이 200%가 좀 안 되는 곳, 그런 것으로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야꼬님 요새 자주 들어오시네요. 규제 풀면 집값 대폭락. 우리 우야꼬님은 규제 풀리고 그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집값 폭락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부키모스님께서 김천 분양권 투자성이 있을까요? 투자성이 있어도 저는 안 합니다. 대구 입주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천 구민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김민아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성준님 반갑습니다. YMS님 반갑습니다. 옥동자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호님 반갑습니다. 나라라님 반갑습니다. 한우님 반갑습니다. 아이초로님 반갑습니다. 성준님께서 집 팔고 싶어요. 집 어디 팔고 싶으신가요? 네, 부산이요? 네, 꼬수님 반갑습니다. 네, 주주님 반갑습니다. 꼬수님, 꼬수님께서도 그 사연을, 그 질문 남겨주셨는데, 일단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먼저 선착순으로 이렇게 끊었거든요. 다음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아님 대출 규제 풀렸으면 성조님께서 부산 집을 좀 팔고 싶으시다고요. 이게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팔려고 하면요, 조금 싸게 팔면은 또 팔립니다, 성조님. 그래서 저는요, 본인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냥 시원하게 팔고 그냥 내년에 어디죠? 대구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자, 모찌에미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쌤님, 요즘 쌤 강의 듣는 게 재미로 살아요.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김상준님께서 오늘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랄라라님께서 부산 입주 물량 많으면 꼭 가격대가 떨어지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일단은 전국의 매수 심리가 꺾였어요. 그거는, 네. 랄라라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국의 매수 심리가 대출 규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꺾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입주 물량은요, 앞으로 더 증가할 추세잖아요. 에코델타시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지금 부산에도요, 오르는 아파트는 있어요. 해운대 경동 같은 경우는 올랐죠. 근데 오르지 못하는 아파트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오르지 못하는 아파트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 부산의 사상 쪽에 가면요, 경동 리인 있죠? 네. 자, 이 미친 장에 3억 3천에서요 4억 3천까지 1억이 올랐어요. 그리고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네.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줄의 청구. 이렇게 미친 장인데요,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좀 올랐죠. 네. 이렇게 올랐어요. 라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르는 곳은 있고요, 오르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모든 지역이 오른다? 그건 아닙니다. 자, 이걸 시그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못 오를까? 왜 여기는 못 오를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여기에 럭키 주례야, 뭐 예를 들어서 1963세대 36년 차니까요, 재건축 호재 때문이라도 이렇게 팍 퀀텀 점프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한라 무지개? 이거 왜 못 올라요? 네.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적률 53%인데요 977세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네, 아주 매력적인 금액대예요. 네, 갭이 800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갭 800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아마 3만리일 거예요. 네. 3만리란 말 아세요? 산속에 있다는 말이죠. 네. 뭐 여기 동서대인가요? 동서대학교 맞네요. 동서대학교 옆에 있는 현대 무지개타운 아파트. 자, 그러니까 오르지 못하는 아파트가 있다니까요. 부산이요. 전부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 옆에 에코델타시티 3만 세대가 들어온다는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못 올라왔는데 이런 하급지는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